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4월 중순에 나올 거다 했었는데 드디어 아이폰 SE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폰 9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아이폰 SE라는 명칭으로 공식 결정이 됐네요. 예측되고 있던 것들 거의 대부분이 맞게 그대로 나왔어요. 우선 가장 강력한 포인트, 가격. 399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SE라는 모델 자체가 사실 조금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걸로 이전에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요 이전의 아이폰 SE 디자인은 아니고요. 아이폰 8을 계승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로 블랙, 화이트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가 하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올 블랙의 앞면을 가진 특히 프로덕트 레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게 애플하고 구글하고 요즘에 요 일련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HIV 에이즈 퇴치 기금뿐만 아니라 그것의 극복을 위한 기금에도 적립이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터치 아이디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서브로 아이폰 8도 집에서 종종 쓰거든요. 마스크 때문에 터치 아이디가 좀 편한 면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 반가운 그런 모습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폼팩터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4.7인치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레티나 HD 사양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돌비 비전과 HDR10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해상도는 높지 않지만 색이나 명암비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양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설마 루머대로 A13을 넣을까 했는데 A13을 넣습니다. 아이폰 11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탑재되어 나옵니다.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부드러운 퍼포먼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의 폼팩터를 쓰면서 고사양 성능을 만날 수 있다. 익숙하지만 실속을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같은 레티나 등급이지만 아이폰 11보다 절대 해상도는 낮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3D 작업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발열이라든지. 그런데 공식으로 애플이 밝히진 않지만 램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iOS 자체, 애플 자체가 약간 좀 램 크루즈이기 때문에 램을 항상 풍성하게 넣어주진 않았지만 SE는 이런 램 부족도 훨씬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8처럼 싱글 카메라 사양이기 때문입니다. 초광각 같은 새로운 화각을 찍을 수 없다는 점. 그렇지만 4K 60프레임 영상 찍을 수 있고요. 스테레오 동영상 녹음 물론 가능하고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적용됐던 퀵테이크 쓸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다가 바로 영상으로 돌리는 거 쓸 수 있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인데 확장 다이나믹 레인지 촬영 동영상이 가능합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찍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지만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호평받은 이 나이트 모드는 탑재되지 않은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 상위 모델과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 4K 촬영을 할 수 없어요. 1080p 영상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전면도 인물 모드를 지원합니다. 아마 A13에 의한 머신러닝 처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에서는 상당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이폰 8 때 샘플 이미지보다 이번 샘플 이미지가 훨씬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센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실제 나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IP67의 방수를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최신 와이파이 6 사양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중요한 배터리 부분, 영상 재생 기준 13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A13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력 제어가 좋아졌다는 면이거든요. 이 새로운 SE도 그 부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용량, 64기가, 128기가, 256기가를 지원합니다. 요 디자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아쉽지만 요 폼팩터대로 나왔으면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는 정말 이쁜데 쓸 때는 확실히 작아서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이 디자인 진짜 지겹다, 바꿔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폰의 아이덴티티 면도 있고
요거 그대로 쓰는데 성능만 좋았으면 좋겠다, 사진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100만원대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어필을 해서 꽤나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기준으로 4월 17일에 프리오더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언제 나올지 또 추가 정보가 어떻게 나올지 자세하게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